의 발표 4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조언 소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가명사, 가명3, 가명2, 가명1 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업무 분배의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경계가 명확히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뭐 한 명이 여러 개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팀 활동을 진행하게 되게 되었고요. 뭐 저희가 이제 매주 만나서 뭐 다른 조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저희 조도 매주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제 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주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환경 비즈니스와 엠브레인의 2030 소비 트렌드 조사와 이를 인용한 아이포커스 기사 내용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주제 핵심 개념은 일단은 조사 방법에 대한 한계를 짚어볼 거고요. 표본에 대한 오류도 짚어볼 것입니다. 또 2차 자료가 가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 주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보시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데이터 리터러시라 해서 데이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산업 기반의 데이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다. 뭐 그런 의의가 있고요. 연구 범위 및 한계에는 사실 저희가 모든 조사 과정을 다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미공개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노력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해당 연구 조사 기관 홈페이지와 또 그 설문지가 DBPI에 올라와 있어서 그 이를 참고해서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원학과가 문화, 웹공학, AI 쪽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 얘기를 나누다가 소비자 트렌드, 브랜드 전략, 문화산업 흐름 쪽으로 이제 분야를 좁혀갔고요. 그러다가 2030 소비 트렌드를 다룬 엠브레인 조사와 이를 인용한 관련 기사로 자료를 채택하게 되어서 이를 분석하면서 보완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그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자료를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환경 비즈니스와 엠브레인의 한눈에 알아보는 2030 최 브랜드라는 이름의 조사 연구는 2030 세대 소비 트렌드 가치관과 선호 그리고 최 브랜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환경 비즈니스가 이를 1차 자료로 사용을 하고 또 아이포커스라는 다른 언론사에서 이 조사 연구를 2차 자료로 사용하면서 조사 연구를 설명하고 또 안경업계에 이를 적용하여서 안경업계의 전략과 방향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 과정을 보면 일단은 엠브레인이 가진 대규모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고요. 1749명이 대상이고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 질문 유형을 보면 인적사항 질문, 그리고 브랜드 가치관 선호 질문, 특정 브랜드 질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깔때기형 배열 질문 구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비평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앞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 조사 설문지에 질문을 왼쪽 이미지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평을 보시면서 기존 이 질문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3월 비평 포인트 첫 번째는요. 폐쇄형 온라인 주사로 인한 맥락 상실입니다. 맥락 상실. 사실 폐쇄형 질문이 표준화된 질문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가상인물 두 분을 세팅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23세 임진혁 씨의 경우 식료품은 그저
제 입맛에 맞고 싼 것을 주로 소비해요. 근데 전 패션 트렌드에 민감해서 브랜드에 집착하는 편이에요. 라고 응답해 주셨고, 39세 신수아 씨의 경우 애들 먹는 건 가격이 비싸도 좋은 걸 먹이려는 편이에요. 브랜드는 딱히 관심은 없지만 논란 많은 기업은 피하는 편이에요.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실제 질문이 이런 경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비평 첫 번째 부분으로 삼았고, 두 번째로는 표본 구성의 왜곡 가능성입니다. 2030이 분석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2030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2030 세대 내부에서도 이제 문화적, 사회적 배경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이제 고르게 표본을 추출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여기 기존 설문지를 보면은 사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30대를 합치면 60%가 넘어서고, 그리고 20대 초가 10%대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 연령대의 표본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아쉬운 거는 2030 아까 말했듯이 내부에서도 그 조금 연령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라던가 사회적 위치 그런 게 좀 다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자료를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역이나 소득 등을 알 수 있는 서버 문항을 추가해서 좀 더 풍부한 자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평 세 번째는 아이포커스가 인용한 2차 자료의 경우 생태적 오류를 범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실제 그 아이포커스 기사를 내용을 발췌한 것을 보시면, 해당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 2030 세대들의 소비 스타일, 니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안경업계에도 일정 부분 적용할 사항이 있어 보인다. 근데 사실 이 기존 조사는 소비에 대한 조사이고, 아이포커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경업계 소비인데, 그 소비라는 큰 틀의 내부에서 안경업계 소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 집단 특성을 하위 집단에 적용시킨다. 즉 생태적 오류가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세 번째 비평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보완책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폐쇄형 질문이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질문에는 꼬리 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꼬리 질문이라 하면 특정 문항을 선택하였을 때 어떤 문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질문이 달라지는 그런 형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열 척도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기존 질문은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명목 척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열 척도를 활용하면 미세한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향상되었다, 그런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수를 1,50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사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분석 단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또 비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신뢰도 95%, 표본 오차 풀마 2.5%로 설정했을 때 표본수가 딱 1,500명, 대략 1,500명이 되어서 1,500명으로 하향 조정해 보았고요. 그다음 질적 데이터를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할 수도 있긴 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 단계까지 저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1,500명이라는 그 표본 크기, 비용, 시간까지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즉 조사 설계뿐 아니라 자료 분석 시에 걸릴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표본 구성의 왜곡 가능성의 경우 이제 연령층을 고르게 뽑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엠브레인에서 170만 명의 대규모 패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제 표본 프레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층화 추출법을 사용하여서 연령대별로 동등한 크기로 표본을 추출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대별로도 자료를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브 문항이 부족하다 라는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2030을 묶어서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2030을 네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따로따로 우선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서버 문항별로도 자료를 분석해 보는 그런 방안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2차 자료 생태적 오류의 경우는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냥 어, 기존 조사자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조사를 자료를 찾아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DBPR에서 논문을 찾아서 어, 더 적합한 자료를 삽입을 해 보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를 재구성해 본 것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꼬리 질문과 서열 촉도 문항으로 수정을 하였고 인적사항의 경우 서브 문항이죠. 민감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와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 설문지 중간에 삽입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소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이제 누락될 수도 있어서 맨 뒤에 배치하는 게 원래 약간 보편적이지만 저희는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중간에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설문지를 재구성해 보았고요. 일부 인적 사항은 사실 자격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여부는 맨 앞에 내놓고 기존 설문지와 동일하게 인적 사항을 삽입을 하고 중간에 다음 브랜드에 대한 가치관 질문을 코리안과 서열 척도로 수정하여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만들어 본 그 설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의를 누르시고 자격 요건을 체크하신 다음에 복수응답형 문항이라 해서 여러 개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여러 개를 고르는데 저는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가 고른 앞에서 고른 문항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질문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전자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또 전자기기에 대한 질문으로 뒤에 수속 질문이 변경되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서열 척도로 저희가 질문의 내용은 유지한 채 저희가 서열 척도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사 참여자라고 가정을 한 후에 그거를 한다고 치고 일단은 발표 시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 하게 되면은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의 경우는 사실 서브 문항에 가깝습니다. 연령 외에도 이제 소득 수준이라던가 아니면은 거주 지역을 알아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하였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밝히고 싶지 않음 일부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선택지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또 이제 융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 증정도 이제 추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설문지에는 최애 브랜드 조사가 있는데 사실 저희 보안 방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형식만 맞추고 네,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설문지를 재구성해 보았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면은 네, 저희가 이제 설문지 자료 수집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 자료 분석 단계까지 고려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서열 척도는 어, 일단은 막대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는 구글 콜앱과 콜앱에서 파이썬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구현해 보았고요. 참고로 이 파이썬 코드를 쓴 이유는 제가
코딩 실력을 자랑하려고 넣은 건 아니고 저희의 수업 내용 중에 그 데이터 분석 툴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좀 약간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업 내용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사 설계 보안 방안뿐 아니라 네, 자료 분석, 네, 시각화 방안까지 고려해 보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매기는 서열 척도의 경우에는 1순위에는 5점, 2순위에는 4점, 5순위에는 1점과 같은 값을 부여해서 막대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고요. 네. 참고로 코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 자료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이제 연령대별로 또 서브 문항별로도 응답을 받아서 또 이런 식으로 더 풍부한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또 설문지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발표 시간이 못 채울까봐 15분을 넘겨야 돼서 혹시 몰라서 추가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이거를 이 해당 교수님 에게 묻지 않고 여쭙지 않고 사실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공부 목적에서 또 되게 제가 이제 설문을 참여하면서 너무 재밌는 그런 방식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사실 본 질문으로 바로 해도 되는데 이게 그 경찰관에 대한 시위에서 경찰관에 대한 약간 태도나 어떤 생각 그런 거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구체적 사례를 우선 제시한 다음에 그 사례에 대한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본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사실 구체적 사례를 도입을 해서 삽입을 해서 약간 본 질문을 질문할 때 응답 참여자에게 물어볼 때 약간 문항이 애매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 사례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약간 응답에 대충 응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성의 없게 대답을 하는 사람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약간 저는 이렇게 처음 봤던 것 같고요. 인상 깊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한 조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짧게 설명만 드리고 그냥 바로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은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